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고민하시는 분들, 여기저기 전화 상담 받다 보시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으시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회생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정들은 다양합니다.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 누가 봐도 자가진단 가능한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겠죠. 따라서 내가 가진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 자동차, 예금계좌, 퇴직금 등등이 있고요. 추가로 우리가 계좌를 딱 열어봤을 때 개인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어요. 근데 이 이체한 내역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또는 현금지급기에서 인출을 100만 원 했다, 근데 그 1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면은 이런 돈도 전부 다 채무자의 재산으로 산입하게 됩니다. 간혹 상담하다 보면은 인출한 돈 다 생활비 썼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마트에서 30만 원 썼다, 그럼 30만 원 현금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5만 원은 내가 옷을 샀다 하면은 그 5만 원에 대한 현금 영수증이든 그냥 일반 영수증이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소명 가능한 거고, 이런 소명 가능한 자료가 없다면은 전부 채무자의 재산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월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을 가진 분들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저희 영상에서도 한번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 내가 세금 다 떼고 실제로 받는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분들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 파산이 진행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셔야 되고요. 소득이 없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월 소득은 최저생계비 미만이에요. 그런데 내가 꼭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띄어서 추가 수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추가 수입을 만들어서 기존 수입과 합산했을 때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된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 수입 관련해서는 꼭 정규직일 필요는 없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일용직이든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거에 개인회생 진행하셔서 면책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하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 하면은 잦은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간혹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과거에 회생 신청한 얘기를 하지 않고 계시다가 상담 다 끝나고 마지막에 개인회생 옛날에 했었는데요,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5년 이내가 아니면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5년 이내에 걸린다면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개인회생 관련해서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뢰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을 납부해야 됩니다. 인지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송달료라는 거는 내가 신청해서 개인회생 관련 자료들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주죠, 법원에서. 그 송달에 관한 송달료가 됩니다. 예납금이라는 거는 회생위원님들에 관한 보수, 이렇게 될 거고요. 이런 비용들을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은 개인회생이 기각됩니다. 다섯 번째, 청산 가치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 부동산, 자동차, 예금계좌, 퇴직금 등은 재산이 맞죠. 그러나 제가 아까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는 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에게 이체한 돈, 또는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한 돈, 이런 돈들은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는 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는 돈들은 모두 청산가치에 산입하게 됩니다. 청산가치에는 주식, 코인, 도박 등으로 탕진한 돈들, 그 돈들 중 전부를 청산가치에 산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 비율을 산입할 수도 있고, 이거는 법원 보정명령에 따라서 청산가치로 산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변제하게 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 총 변제 금액은 무조건 청산가치보다 커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담보 채무 15억 원, 그리고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담보 있는 채무라 하면 흔히 말하는 부동산에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가 1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진행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근저당권이 없는 우리 일반 신용채무가 합산한 금액이 10억이 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개인회생과 일반 회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권자의 동의입니다. 개인회생이 좀 더 수월한 이유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법원에서 그거를 허가하면은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굳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일반 회생을 진행할 수가 없겠죠. 7번째, 법원에서 나오는 보정명령, 보정공고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만 넣으면 개인회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인회생 신청서를 보고 재판부 또는 회생위원님이 궁금하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정명령이 나온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을 해야 되고, 성실히 답변하지 않고 지체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정명령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하고 관련 자료도 성실히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대리인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을 드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채무자분들이 귀찮다 할 정도로 연락을 자주 드려요. 그래서 이 자료를 빨리 주시면은 개인회생을 빨리 진행할 수 있고요. 이 자료를 늦게 주시면 주실수록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간이 지연됩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는 7가지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안 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진행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지금 당장 개인회생을 진행할지 아니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개인회생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거나 법무법인 율마루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